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10월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농촌 들녘엔 가을 거지가 한창이지요. 이 수확이 끝나고 나면 다음의 농사를 위해서 땅이 얼기 전 심경, 그러니까 깊이가리를 해서 땅심을 높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사리 일궈낸 민주주의 또한 더욱 견고해지고 힘을 갖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깊이가리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8년 10월 30일 와우 팟 매거진 시작합니다. 2018년 국정감사, 오늘은 의원들이 겸임에 맞는 국회정보위원회와 운영위 그리고 여성가족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내일 국가정보원 국감 그리고 다음 달 6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한 내용들이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오늘 와우 팟 매거진에서는 언기레기연합 1호 기자인 김남균 기자를 통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기레기연합의 창시자, 효시 김남균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힐링은 좀 하셨어요? 네네네. 얼굴에 웃음기가 있으니까 보기 좋아요. 아니 근데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된 뉴스들이 한 20여일 네. 넘쳐났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김남균 기자도 지난 10월 21일 터뜨린 특종 네. 단독 보도를 네. 비롯해서 네. 계속 시리즈로 그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와 관련한 기사를 쏟아냈는데 네. 먼저 김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017년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유치원 설립자와 교원 그리고 가족 등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한유총 회원 가입한 사립 유치원 숫자가 한 4,000개 정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한 유치원당 보통 한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한유총 회원사와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교직원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4만 명이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요. 이걸 가지고 지난 대선 당시에 한유총에서 회원사를 상대로 이제 전원통신이라는 걸 내보냅니다. 전원통신이라는 거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뭐 통신, 전화 등의 과 같은 통신 따위로 어떤 공지사항을 알리는 행위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한유총이 전원통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소속 회원사의 여러 가지 이제 방침들, 결정사항, 또 뭐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회원사한테 우리 이번 대선에서 한유총의 그 방대한 조직력을 확인시켜줘서 우리의 도움 없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회원과 교직원 그 다음에는 가족들까지 그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갖다가 이제 제출하게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은 이제 거기에는 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가서 대선 캠프에 가서 우리가 이만큼의 전화번호와 뭐가 있다. 자, 우리 말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유리한 정책이라든가 뭐 법안 이런 걸 갖다가 공약으로 채택을 해라라고 이제 하려고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다. 이런 것만 슬쩍 내비쳐도 정치권에서는 사실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 개인정보 수집에 이제 동의서를 받는 건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그 연락처까지 다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예. 예. 그건 뭐냐? 당신네들이 우리들의 정책을 받아준다면 예. 이걸 제공해 줄 수 있다. 예. 예.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모았던 게 아닐까 이게 추정이 되는 대목인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한유총이 이제 대선 개입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그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이제 그 단설 유치원, 그러니까 공립 유치원 있잖아요. 단설 유치원을 갖다 짓지 않겠다. 네, 그때 좀 시끄러웠죠. 그러면서 이제 대선 지지율이 이제 그때부터 출렁거리면서 이제 쭉 하락세를 걷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안철수를 갖다가 지지하는 내용의 학부모 안내문이 이제 한 유치원에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출처를 두고 이거 어디에서 만든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했던 쪽에서는 그 한유총이 해준 거다라는 부분들을 시사하는 뉘앙스로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었고요. 당연히 한유총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개입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지만 이렇게 좀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대선 개입뿐만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이제 정치인들을 갖다가 관리를 합니다. 그 신하경 의원인가요? 이제 그분이 2014년도에 이제 한유총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법안을 갖다가 이제 건넵니다. 이 법안을 갖다가 좀 통과시키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받아가지고 국회 이제 법제처하고 교육부라든가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갔다가 이거 검토해봐라. 나 이건 안 된다. 이제 오니까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직접 법안을 갖다가 몇 개 고쳐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합니다. 이 발의에는 유치원의 핵심적인 자신들의 이권을 갖다가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법안이었던 거죠. 여기에는 지금 그 사립 유치원 비리 척결을 강하게 지금 그 진두에서 이제 이끌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당시에 법안에 갖다가 이제 공동 서명을 했습니다. 네, 진보적인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분류됐던 의원들 상당수도 여기에 이제 같이 했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유총에서 뭘 해줬냐. 자, 그러니까 그 구속된 의원이 그 출판한 책 이걸 갖다가 이제 구입을 해줍니다. 그게 3,100만 원어치를 이제 구입을 해주는데 이후에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것은 갖다가 이제 입법 로비를 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2년 6개월에 이제 실형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떨어지고 난 뒤에도 한유총이 전원통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그 의원에 대한 탄원서까지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천정배 의원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들한테 좀 불리한 법안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 이제 발의를 해놓으니까 집단적으로 이제 가서 뭐 항의 전화라든가 이런 걸 하게 하는 뭐 이런 행동들을 갖다가 이제 전원통신을 통해서 조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사립유치원 지난해 이제 휴원할 때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보도를 하려고 하니까 취재를 하니까 회원사에다가 우리의 목적은 방영을 갖다가 처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자, 이쪽에 대해서 항의 전화하고 이메일을 저기를 해라 보내라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한테는 돈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어쨌든 금전을 건네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집단 행동을 하는 거죠. 집단 행동을 통해 가지고 무력화시키고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대선에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유총이라고 하는 조직이 그 정치권과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럼 정치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선택하냐 이념에 따라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걸 갖다 돈을 건네고 주도했었던 전 한유총 회장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지난 선거에서 그 자유한국당으로 출마를 합니다. 본인의 이제 정치적 성향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 이권과 맞으니까 거기에다가 가차없이 자기네들 이거 들어주면
이제 돈까지 입법 로비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예. 한유총의 이제 정치인에 대한 선택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이권이었다. 네. 사전에 원고를 봤더라면 네. 그게 다 이제 하나씩 나올 텐데 마구잡이로 지금 다 건드려가지고 네. 이 부분의 말은 끊어주시고요. 네,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압축해 보면 정치 쪽에 있어서는 대선 후보들을 접촉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들을 관리한다든지 또 한 축은 청와대 홈페이지 여기에 청원 글을 집단으로 올려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내용을 포함하는 청원글을 여론몰이를 하는 거잖아요. 회원이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댓글을 갖다가 한 유치원당 50개, 이제 몇십 개 이상씩 달아라.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해 이제 휴원 당시에 이제 댓글 조작까지 이제 지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불리하게 이제 하는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한유총 내부 또 전원통신을 통해 가지고 댓글에서 밀리면 여론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댓글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뭐냐면은 다음과 네이버에 가서 기사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댓글을 갖다가 달아라. 관련 뉴스에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보면 댓글 밑에다가 또 찬성 반대 의견이 달리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우호적인 기사에는 찬성 버튼을 눌러라. 그 다음에는 비판하는 기사에는 반대. 이걸 갖다가 달아라. 그 다음에 댓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거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여튼 계속해서 달게 하는 사실상 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행태잖아요. 근데 한유총 사립유치원 있잖아요. 사립유치원은 분명히 법적으로 학교 시설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유총 측에서는 늘상 비슷한 얘기를 해요. 집단으로 매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우리는 억울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련 법을 니네가 먼저 잘 만들어 놨더라면 우리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몰아붙이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건 뭐 웬만한 정치 집단보다 더해요. 더 집요하고 더 체계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한유총의 이제 전원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회원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뚫은 거죠. 해킹으로?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면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볼 수가 없는데요. 한유총이 다 훌륭하고 치밀했지만 결정적으로 뭐냐면 카페 검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털에서 검색 기능, 카페에 대한 검색 이걸 갖다가 일부 지역의 카페에서 그걸 갖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검색이 가능하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부 고발자들이 있지 않았나. 당연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밀 글들이고 회원들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글을 갖다가 어떻게 취재를 했겠냐. 정말 충북인 뉴스 김남균 기자는 취재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뭐 그냥 아니 그러니까 검색에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지역 그러니까 뭐 강원지부, 경기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 뭐 저기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뭔가 네이버나 다음에 뭐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건 잘했는데 그 다음에 흔적을 지우는 건 지역에 따라서 달랐구나. 공개된 주로 뚫린 데가 충사련. 충사련이 뭐예요? 충남 지역 사립유치원.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 사실은 근데 이거 공개해도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할 텐데 이미 다 썼는데요. 다 드러났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립유치원들이 하는 한유총의 행태를 보면 분노 유발라예요. 매를 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자 잠깐만 조금 전에 매를 벌어요라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께서 이쪽에 관심이 아주 많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사립유치원 건이 이렇게까지 메가톤급으로 터질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키웠죠. 사실은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국회
그 이제 토론에 네. 그걸 막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막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점잖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가열차게 했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예, 예. 아니 근데 그 주요 이 목적 중에 가장 도드라진 부분이 이쪽이 결국 여론몰이잖아요. 네. 뭐 대선 후보 접촉이라든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뭐 그런다든지 포털 사이트에 집단적으로 댓글 단다든지. 근데 이것도 여론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까 그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거의 방송 마칠 때 자막으로 네. 그리고 김상중 씨 목소리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무엇과 관련한 제보 그리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예, 뭐 아니 평상시에 네. 보면 뭐 무엇과 관련한 제보 그리고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이 나가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립 유치원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이 자막을 띄우자 집단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이게. 네네네.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역시 내부 인터넷 네. 커뮤니티 네. 이쪽에서 의사개진을 자기들끼리 했군요. 네네 그렇죠. 그 연합회 전원 통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지침, 그 다음에 SBS의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이런 걸 공지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항의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던 거죠. 그리고 뭐 세부적인 안을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방송 철회시키는 게 목적이다. 네. 이 민주국가에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댓글 조작까지 지시했다는 선에서는 이분들이 교육자인가 도저히 교육자로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아까 학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학교 관계자들이 진짜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뭐냐면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논의가 된 게 아니라 각종 그 사립 유치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공유하고 알리는데요. 그 지난해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름에 그 이제 서울에서 이제 폭염 속에 유치원 그 차 안에 이제 아이가 방치돼 있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국민들 되게 이제 공분을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큰 사안으로 떠올리니까 그때 강경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에 이제 해임되고 그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원이 이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그 운영을 못하게 폐쇄 행정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대응을 해요. 대응을 해가지고 그 폐쇄한 것이 부당하다 하면서 이제 그걸 처분을 갖다가 무효로 해달라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먼저 내고 자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다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해임 처분이 이제 무효다. 여기서 이제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거든요. 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공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안 소송이 진행됨으로 유치원은 아동 학대로 인한 행정 처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예상함. 아니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판결이 잘 됐다. 우리가 부담을 갖다가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뉘앙스로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지가. 또 다른 부분에서도 뭐냐면은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분들이 법을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인데 어제 그 김남균 기자가 또 후속 보도를 한 걸 보니까 일선교육청이 감사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돈 다시 뱉어내라. 회수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그럼 국고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결국은 그 해당 유치원의 통장으로 꽂힌다고요? 자 우선은 그러면은 우리 비리. 그러니까 비리를 누가 저지릅니까? 그 유치원 일반 교원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설립자라든가 혹은 원장 이런 막 나름대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치원 회계에 있는 걸 갖다가 마음대로 쓴 거 아닙니까? 쌈지토처럼 성인용품도 사고 면도기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술도 사고 그걸로 땅도 사고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보험금도 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교육청만 하더라도 32개에 6억 원, 6억 2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이제 회수했다. 회수가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 중에서 딱 2건만 항고 소송을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응해서 회수 조치가 이제 됐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일단 일단락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회수된 돈의 횡방인 거죠, 지금. 당연히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국고로 회수가 된 걸로 이제 생각을 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유치원 회계 통장으로 된 거예요. 이게 다시 되돌아서 들어간 거네. 그러니까 글로 반환을 하는 거예요. 회수를 교육청이 뭐 누리과정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금이라든가 이렇게 준 게 아니 줬잖아요. 그럼 글로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당연히 또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뭐냐면 유치원 회계 통장으로 반환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유치원 회계 통장은 뭡니까? 그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이 마음대로 주물르는 그 통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 있던 거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라. 이게 회수 조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감사해서 걸려도 내가 걸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안 받아요.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령 우리 이제 기업체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돈을 갖다가 가지고 가면 공금이잖아. 횡령, 배임 이런 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누리과정 이렇게 지원되는 각종 이런 것들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지원금이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낸 그 경비들 있잖아요. 이건 유치원의 돈인 건데, 그러니까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가 낼 돈을 갖다가 대신 내주는 성격이어서 이거는 뭐 배임이나 그러니까 횡령이라든가 이게 이제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현재 대법원 판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서 지적을 받고 저기를 해도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거는 회원 여러분들 무엇 때문인지 잘 아시지 않냐.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바꾸는 이제 재무 회계 규칙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질 교육부에서 추진을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 법안을 만들면 우리가 다 처벌을 받는다. 반대 의견 내고 뭐 하고 이제 집단 행동해라. 또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북도 교육청이 3년 동안 그 회수한 6억 원이 결국은 해당 유치원에 다시 통장으로 들어간 거네요. 네네. 그 해당 유치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아니면 단순히 그 뭐 지원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썼던 건 우리 잘못이고 우리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서는 총 뭐 3천만 원을 썼는데 3천만 원 통장에 다시 다 넣어놨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모르지가 않아요. 그 카페 이제 내부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있는 글들을 보면 도사입니다, 도사. 그러니까 이 법률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꿰뚫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공지하는 거고 뭔가 하나 어떤 의원실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설서, 한유총의 입장 이 부분들을 갖다가 다 올려줘요. 그런 것들은 유독 조회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이며 이는 횡령죄로 묻기가 어렵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비슷한 판례가 있는 것까지도 그쪽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그럼 좀 미비한 이쪽 관계법을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을 바꾸면 될 건데 그럼 또 로비를 하겠네? 그렇죠. 입법 로비나 아니면 집단적인 항의. 박영진 의원 뭐 머리 끄댕이질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박영진 의원도 본인도 되게 이제 한유총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선뜻 나서서 이제 아무도 못했던 거죠. 국민 혈세가 1년에 2조 원 정도 들어가나요? 사립 유치원 쪽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한 유치원당 제가 이제 청주시내 한 50개 정도 되는 거에서 지원된 항목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또 분석을 잘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를 갖다가 다 엑셀 파일로 옮겨서 이제 평균을 내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알림이라고 하는 이제 정보공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 올라와져 있는 50여 개 유치원의 예산 있잖아요. 계획서를 보니까 한 곳당 평균 한 5억 2천만 원 정도, 5억 2천에서 한 5억 5천인가요? 그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런 정부 지원금이 유치원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내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 한 유치원당 평균 2억여 원 정도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에서 낸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준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를 못 받겠다. 이거 왜 우리가 낸 거고 이건 내 자영업가 같이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국가가 자꾸 개입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거의 60% 70% 받아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전부터 파다한 얘기 중에 하나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유치원에 그 아이를 이렇게 보낸 학부모들은 다 아는 얘기가 있어요. 가끔가다 유치원 측에서 뭐 써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다 써줘요. 왜? 내 아이가 저 유치원 다니는데 혹시 내 아이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봐 이건 제 개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논리로 그런 종이를 가정통신문을 돌렸다면 이건 악질적인 거예요. 아이를 인질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 여태까지 정책을 보면 그러니까 감사라든가 교육부도 우리 충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감사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엄격하게 적용했던 것 같고 우리 충북교육청은 나름대로 잘 해왔다. 하지만 법률의 미비에 의해서 이 감사를 잘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에 그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법이 없으니까. 조심해. 구두 경고에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했으면 오랜만에 나왔다. 구두 경고. 네, 그러니까 저거죠. 자, 세금이 투여가 되면 감사가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범죄가 있었으면 형사 처벌이 따라야 되는데 형사 처벌에서 이제 다 면책이 되다 보니까 사립 유치원이 속된 말로 사자성어로 기고만장을 했던 겁니다. 이제는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국민 혈세가 2조 원이 넘게 투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또 강력한 제재 방안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야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닙니까? 양반들 괜히 그냥 할 일 없이 소일하고 국회 안에서 뭐 누드 뭐 사진을 본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누드 심재철 의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 좀 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는 말로 심경, 깊이가리 요 말씀드렸잖아요. 감동적이었어요. 아주 뭐 감동받았어요. 이 교육 관련해서도 역시 이 깊이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건 묵과할 수 없다. 엄벌에 처하겠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지금 이 입장 표명이 나온 마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뭐 별로 두려워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기자회견하고 그런 걸 보면.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들의 이제 정서, 또 보통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판이하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생각을 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럴 정도인데 그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과 공포였다. 아까 경악, 충격이었다. 사실은 국민들이 그 한유총의 행태를 보고 나서 또 비리 실태를 보고 나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경악을 하고 자기네들이 충격을 받았다. 사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또 모두가 자기네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사실은 학부모가 망연자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좀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자체가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그 비대위가 만들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비대위원장도 아주 대표적인 비리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적발됐었던 전력이 있는 거였잖아요. 거꾸로 그 다음에는 그 우리 이제 유치원 학부모들 항의하니까 출입금지 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 보내기 싫으면 데려가라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큰 소리 치고. 네네. 제가 아는 어떤 후배 기자가 예전에 요즘 세상은 안 그러겠죠. 근데 교육 예전에는 그 출입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청 쪽인데 서울에서 근데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한 좀 껄끄러운 제보를 몇 건 받았대요. 이제 취재를 하잖아요. 취재를 하는데 그 학교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은 역시 교장이잖아요. 근데 교장은 연락도 안 되고 교감하고 어떻게 어렵사리 연락이 됐는데 교감은 교무부장에게 떠넘기고 교무부장은 평교사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윽박지르기도 하고 은근히 그 압박 주는 거 있잖아요. 기자들 특유의.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한 2, 3일 지나니까 온갖 군데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어마어마한 그 곳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데스크 쪽에서 이거 그냥 하지 마라. 건질 것도 별로 없는데 너만 큰 상처 입는다.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사립유치원이라고 과거에는 뭐가 크게 달랐을까.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그 사례가 있어요. 제가 나는 과거라고 했어. 아니,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김병우 교육감과 함께 동일인으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했거든요. 누구에게? 김병우 교육감과 저와 그 다음에는 이수계 도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교육청의 이제 감사관. 근데 이제 그 고소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 충주에 있는 이제 뭐 사립학교 이사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를 갖다가 했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제가 이제 취재를 했었고 그 학교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보도가 나오니까 교육청에서는 이제 감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한테 감사 못 받겠다. 감사 거부를 했어요. 근데 사립학교는 당연히 이제 교육청에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거든요. 뭐 감사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서 이제 그래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500만 원의 이사장을 갖다가 이제 약식 기소를 했었었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니까 환영한다. 그 학교 측에서? 자, 우리는 교육청에서 우리를 고발한 거에 대해서 항의한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진실을 한번 가려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벌금 아까 매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수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뭐냐면은 자기네들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일부러 이제 그런 거다, 뭐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제가 기사 쓴 게 아이들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저를 갖다가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했어요. 아니 무슨 그런데 또 저도 이번에 처음에 알았는데 그건 조사도 안 받고 무혐의가 되는데 왜 무혐의가 되냐? 아동학대죄는 그러니까 부모여야 된대요. 근데 부모가 아니라 학교에서 고소고발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학대를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갖다가 학대를 하려면 그 아이의 부모여야지 아동 학대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제 아이를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학교 때린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있는 제 아이가 없어요. 아니,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 학교 측에서는 군사부 일체니까. 저쪽 아버지나 뭐 학교나 결국은 같은 어버이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박 기자, 우리 박명원 기자가 저를 금방 쳐다본 눈빛이 혹시 숨겨놓은 밀착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자칭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이번엔 친투 전문가 김남균 기자로부터 오랜만에 구두 경고 아재 개그까지 들어봤습니다.